오나 미토 프라젤. 안녕하세요. 저는 주 상파울로 한국교육원장 오정민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식민지 시기 한국 전쟁의 폐해 속에서 단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한국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의 교육 제도를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제도에 장점 위에도 단점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육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의 정치, 역사, 문화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 내용을 하나의 사례로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한국 교육에 대한 간단한 지표 소개, 그 다음에 한국 교육의 성공 요인, 그리고 교육 단계별로 유, 초, 중 등 대학, 그리고 직업 평생 및 직업 교육 분야 등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육 제도의 소개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슷한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는 유아교육, 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으며 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과정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학생들의 진로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과정, 취업을 위한 직업계 과정으로 크게 나누어지죠. 대학은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CT 발전에 따라서 원격이나 사이버 대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 여건 투자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국의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거의 OECD 수준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OECD 피사 2018년에 실시한 겁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읽기는 2에서 7등, 그 다음에 수학은 1에서 4등, 그리고 과학은 3에서 5등에 해당합니다. 1990년 중반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로의 완전 진학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65% 수준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대학 진학률이 정체 상태입니다. 이는 직업계 고교의 교육 역량 강화로 대학을 가지 않고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으로 먼저 직장에 취업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문을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제도의 성공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단부터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입시 설명회입니다. 그리고 11시 방향의 학교의 교실입니다. 교실 풍경이죠. 그 다음에 독서실, 그 다음에 한 5시 방향에 밤 10시 반 정도에 학원 갑니다. 이게 다 학원버스입니다. 그 노란색이 보이는 게. 무엇보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의 토대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학력 중시 풍조가 있으며 신분 상승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교육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노력했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희생을 알기에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성공을 위한 사다리로 교육을 첫 번째로 꼽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부모의 영향력도 최소화하여 자신만의 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교육적 에너지가 질 높은 교육 시스템으로 구현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제 단계별로 교육체제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시대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초등교육의 일반화입니다. 문명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맞추어서 중등교육 및 직업계 고교를 확대하였고요. 주로 양적 교육기회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단계는 산업화 고도화에 맞추어서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고 교육의 질 개선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ICT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창의력, 평생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체제 구현, 그리고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무상교육 실시에 맞추어 정부의 교육 투자가 증가해 왔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화로
80년대 초 초등교육 이수율이 거의 100% 달성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 중학교 교육의 무상 의무화, 직업계 고교의 무상화,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이수도 꾸준히 높아져 2000년대에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의 투자는 초중등 시기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대학 진학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거의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소득 증가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고등교육 이수율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한국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초중등 교육이 3.7%, 고등교육이 1.7%입니다. 이 중 정부 재원이 3.8%이고요. 민간 재원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2016년 기준으로 4.6%입니다. 한국이 한 0.8% 더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수한 교원 확보 및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들이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표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시절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공개 경쟁의 교사 임용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한국 유초중등 교사의 30% 이상이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한국교원대학의 초등교육과의 경우 수능 100분위가 96% 이상이 돼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교원의 급여 수준도 구매력 평가 지수를 감안할 경우에 세계 톱10 클래스 수준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교원은 최우수 집단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교원이라는 직업의 선호도 또한 아주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986년부터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국가의 교육 정책 수립,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진로 지도 등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에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사의 반발이 있어서 2017년에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 일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한다 해도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공교육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방송, 지상파 방송,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고 방과 후 학교, 도서관, 학원 등 학교 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비대해져서 보완 수준을 넘어서 교육을 주도하는 양상까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초중등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공교육 시스템 완성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가 낮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즐거워하지 않고 부모 압력에 억지로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물론 전 세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와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험해 보는 진로 탐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청이 정한 교육 과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교 단계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배우는 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 환경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그간 한국 교육은 상호 경쟁,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모형이었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인재는 창의적, 융합적 재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지식정보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의 보장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한국은 교육을 통한 성공, 기회의 공정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신분, 출신 지역에 따른 개인이 가진 환경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학력 지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해 학습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다민족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학생 선발 및 교육 비용 경감입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여러 계층의 학생들이 섞일 수 있도록 통합 입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선발 제도와 장학 지원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교사를 빼면 안 되겠죠.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 제거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투자는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교사에게 지속적인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과정 연수, 온라인 연수, 현직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교사를 통해 교사 상호 간의 연수를 실시하며 교사 안식연제, 교사 연구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구조 계획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대학 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대학을 평가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본 역량을 진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구조 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소재 대학과 중소도시 대학 간의 차별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도 두었습니다. 지방대학교의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취업 쿼터제, 지방대학 특성화 등의 특별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 개발 역량의 강화입니다. 교수,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연구 활동에 매진하도록 연구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50억 불 이상의 연구 자금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두뇌들이 대학의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BK21 사업도 20년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연구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의 다양한 형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진 교수들의 연구 활동 시작을 도와주고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수 개인의 창의적 연구, 다른 교수와 다른 대학 간의 협동 공동 연구, 대학 내 특정 과제를 전문적,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는 센터별 연구 프로젝트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 생태계의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구 개발이 자연과학 및 공학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외되기 쉬운 인문과 사회과학 분야에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정부가 발벗고 있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을 기획하여 대학이 기업의 연구 개발 능력을 보충하고 기업은 학생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취업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정 합리화에 많은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스스로도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의 학과 개편, 단과대 신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AI,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약개발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으로 하여금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양성하도록 학과 신설 및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창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벤처펀드의 대학 실험실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이 새로운 산업 및 기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에 대한 창업활동 촉진으로 대학 내에서 대학생이 주도하여 2018년 기준으로 1,534개의 기업이 대학 내에서 창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령화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생애 전체에 걸친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4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노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여 도서관, 학원, 학교, 대학, 직업훈련원 등과 연계한 성인의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퇴나 퇴학 등 배움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산업 현장의 재교육 등 산업 맞춤형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점 은행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고등교육 기회,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코스웨어인 온라인 무료 강의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산업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지향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현장 체험, 도제식 교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를 운영 중이며 학비와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연계형 학과, 선취업 후 진학 등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취업률도 90% 이상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정보화, 글로벌화, 안전한 학교 조성입니다. 교육 정보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교육 컨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무선 와이파이가 깔려 있으며 전자칠판, 태블릿 PC 등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글로벌을 통해 해외 학교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명 해외 학교의 분교를 한국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에 감시 카메라 설치, 차량 속도 저감 장치 등으로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학교 내 학생 간 폭력 등 폭언 등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면 제거와 공기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주 상파울로 한국교육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주 상파울로 한국교육원은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의 부속기관으로서 한국과 브라질 간의 교육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보급, 한글 학교의 지원, 브라질 학생의 한국 유학 지원, 브라질 학교와 한국 학교 간의 교육 교류 협력 체계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파울로 한국교육원에서는 1,3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매년 한국 유학 박람회, 한국 교육기관과 브라질 교육기관의 협력 체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주 상파울로 교육원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